안녕하십니까, 민들레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저희 광주농협 블루베리 정목반에서 전정 교육 및 시비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저 강사님은 마이스터 대학을 나오신 우리 나성민 강사님께서 오늘 교육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저희 블루베리 정목반에서 전정을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전정에 대해서 아직 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영양제 시비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제 전목을 맡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려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여름 전정 또 교육이 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20여 명 정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궁금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해왔고 배워왔던 것들을 지금은 제가 정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틀리시더라도 이게 정석이다라고만 하시면 생각하시고, 나중에 응용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정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 쳐다보는데 막연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블루베리는 앉으면 다 보입니다. 앉아서 보시면.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슈트라고 하죠. 슈트들이 약한 가지들, 지면에서 연하게 올라오고 약하게 올라온 것들은 밑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제 아래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면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나무를 봐야 됩니다. 나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은 안 좋은 가지들이 하나씩 보일 거예요. 복잡한 가지들 안으로 주변이 다니고, 아래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은 천천히 올라오시면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예. 내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그 순서를 해놓은 자료거든요. 저희가 이제 총무님한테 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어제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외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총무님하고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자료를 복사를 못했어요. 저 파일 받아가지고요, 저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예. 밴드에 다 올려놓을게요. 이 자료는 최공 마이스터가 저한테 준 자료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어서 허락을 받고 제가 다 자료 수집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정목반 내에서 자료를 하고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순서에 입각해서 아래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안에 복잡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에 복잡한 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부터 먼저 해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안에 걸 했는데 이제 안에는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가지가 잘라졌어요. 남겨놓은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밖에 또 안 좋은 가지 있죠. 안에서부터 밖으로, 밖에 안 좋은 가지 있죠. 지금은 제가 부분적인 가지를 치는데 이 나무의 수영에 비해서 꽃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꽃눈은 최대한 살리면서 합니다. 꽃눈이 없는 가지들 먼저.
최대한 살리는 부분들을 왜 살리는가는 이따가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꽃눈을 하나도 안 칩니다. 조금씩 필요 없는 장가지들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시다 보면 돌고 돌고 나무 보면서 몇 바퀴를 돌 겁니다. 블루베리는 전체 수영을 보고 내가 어디를 잘라야 될까 생각하면서 쳐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나중에 수영이 안 나옵니다. 다 자르고 나면. 그래서 수영도 중요합니다. 자, 대충 조금 쳤는데요. 설명을 하면 그 순서에 입각하면 또 굵은 가지에서 시작해서 아까 안에 굵은 가지에서 시작해서 가는 가지로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조금씩 좀 생각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눈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지만 이 나무 수영에서 품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아직 안 계셔서 품종은 잘 모르겠는데, 야, 적정한 꽃눈을 이제는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지 치는 것도 중요한데 꽃눈이 많이 발생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꽃눈을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되는가. 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수영이 전체적인 수영에 비해 꽃눈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요.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나무 세력에 비해 꽃눈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무가 좀 복잡하더라도 꽃눈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소득이 돼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가지만 치고 꽃눈만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노하우는 그겁니다. 나무 수영도 중요한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지금은 없어. 꽃눈이 있어야 될 거니까 꽃눈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꽃눈 위주로 최대한 그 꽃눈이 실하다 약하다 따지지 말고요. 이 약한 꽃눈들도 점점 부풀어 올라서 먼저 열리고 꽃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꽃이 열려요. 나쁜 꽃눈이 아니에요. 늦어지는 꽃눈이지 제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꽃눈 위주. 여기서 자르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블루베리는 꽃눈이 없는 가지는 필요가 없는 가지예요. 그래서 꽃눈이 없는 가지들은 무조건 신초든지 장가등간에 잘라주세요. 없어.
팍팍 쳐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은 내가 꽃눈이 이 나무가 많이 있을 때 안을 쳐주고 시원하게 꽃눈을 맞춰가면서 하는데, 이 나무는 꽃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영은 접어두고 내가 본인이 돈을 버는 방향, 꽃눈을 하나라도 더 남겨서 최대한 열매를 수확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가지, 장가지들 다 제거해 주시고, 네. 어느 정도의 그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깔끔하게 나무를 해주시면은 나무가 더 이뻐요. 알도 못해서 다 끊지 말어. 수수하는 사람이. 나도 왜 몰라. 기억이 왔다. 이런 경우는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렇지요. 자, 이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눈이 없는데? 자, 하면서 또 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가지가 내가 여기서 나중에 가지를 안 받겠다, 여기서 밑에서 가지가 나오면 귀찮다, 그러면은 불용지가 없이 나무에 딱 붙여서 잘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내가 여기서 결과지를 보겠다, 그러면은 5cm, 10cm를 남기고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발생이 되고 또 여기서 다시 가지가 발생이 돼서 분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내년에 결과지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지는 아시죠? 예. 네, 꽃눈이 달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영에 관계없이 나무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았어. 안 보인다. 아이, 이거 뼈네, 씨. 이렇게 너무 키가 크네. 그거 왜 쓸데가 없네. 있어. 이런 나무들은 이렇게. 이런 나무들은 올해 수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년에 나무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렇게. 그 잘라주면 좋지. 살리는 목적도 있는데요. 이 나무는 수영에 비해 꽃눈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확은 해도 됩니다. 수확해서 대신 알이 좀 여기에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도 부분하고 영양분, 즉 비료를 많이 제때 이뻐졌네. 이뻐졌어. 블루베리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못 잘라도 죽었어. 이것도 잘라야 돼. 나중에. 예, 따먹고. 가운데 여기시. 예, 따먹고 잘라버려야 돼. 따먹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따먹고 잘라. 근데 가운데가 몇 그 따먹고 잘라요. 예, 말씀드렸듯이 여름 전죠. 제가 지금 자르는 부분은 수영이 아니라 돈 꽃눈을 지금 많이 남겨야 꽃이 되는데 꽃눈 많으면은 위주로 지금 잘라면 남기고 돼. 있기 꽃이 없을 때는 때문에 남겼다가 여름 전에 수영은 자르면 돼. 보지 마시고요. 좀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그 땀고 소하고 잘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할 것이 없잖아요. 이게 꽃눈이 별로 없을 때는 올해 수확하고 바로 여름 전장 하시면 됩니다. 예. 꽃눈이 많을 때는 수영을 봐주는데 이런 경우는 올해 열매를 딸 것이 없어. 예. 최대한 꽃눈을 남긴다. 예. 그리고 여름 전장을 하시면 돼요. 돈이 없잖아. 꽃눈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꽃은 아니야? 돈은 한데. 자, 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나무 수영에 꽃눈이 지금 많이 붙어 있어야 될 없어. 상황인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료도 제때 안 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도 조절도 안 됐을 수도 있고, 처방은 그때그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련사라는 아프가 아파갖고 지금 잠시 이번에 아파서 영업이 막 끊는지 막다 따먹고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방 그 물을 말씀하셨는데 블루베리한테 비료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요. 물 주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물 절대 안 주면 블루베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처가 올라가다가 물 한 번 안 줬더니 고개를 숙이더라. 그 블루베리가 다른 나무하고 틀린 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블루베리는 수염 뿌리이다.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블루베리는 뿌리에서 자기가 직접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블루베리 뿌리는 균이 있어요. 균. 블루베리 뿌리가 하얗게 여러분들 그냥 보셨을 겁니다. 하얗게 나온 그 뿌리가 보일 거예요. 뿌리에서 그 뿌리가 균근입니다. 균근. 균에 의해서 블루베리가 균에 의해서 그걸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고 위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물을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그 균근이 다시 재생하고 활성되기 위해서는 3, 4일이 걸려요. 바로 안 올라옵니다. 다른 나무들은 바로 물 주면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는데 블루베리는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항상 겨울에도 물을 줘라.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특히 더 주의해서 물을 줘라. 그 유지해 주는 거예요. 습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내일 아침에 줘도 되겠지가 아니라 저녁에 줘야 됩니다. 아침에 못 줬으면 저녁에 줘야 되고 그냥 가장 그 물 주는 타임은 햇빛이 바로 전 온도가 보통 우리가 15도 이상 한 20도 여름철에 갈 때 한 20도 정도 될 때가 가장 물 주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샜는데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좀 다 쳐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눈 위주로 지금 남겼기 때문에 수영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보제를 제가 좀 억지로 이걸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는 어떻게 쳐야 될지. 꽃눈이 많은 나무들은 잘 치는데 꽃눈이 없는 나무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걸 봐야 됩니다. 위에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안에 한 5cm에서 10cm가 마르면 물이 부족합니다. 밑에는 축축하더라도 위에가 또 말라있어요. 위에 있는 뿌리들이 활성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축축함이 전체가 축축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적호수를 깔다 보면은 전체가 다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습을 유지해주는 게 전체적인 뿌리가 활성되게끔 위에서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방조가 여러 번 되는데 습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비료를 언제 줘야 될지 이제 거짓도 끝났으니 이제 비료를 언제 줘야 될지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를 뭘 줘야 될지. 비료는 우리 나무를 기르는데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에 싹이 올라오는데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가? 뭐부터 줘야 되겠습니까? 뭐가
봄에 활성을 많이 하는데 나무가 양분을 쭉쭉 커 올라면은 어떤 질소가 어떤 비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질서요, 질서. 예. 질서 다 질소가 알려줬어. 중요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을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그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밥입니다. 밥. 사람으로 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주고 반찬만 주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네. 봄에는 질소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게 4월달입니다. 4월달에는 질소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달에 노지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세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4월달에 잎이 2장, 3장이 이렇게 나올 때 질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영양분을 위로 확 보내서 활성화가 됩니다. 나무가. 그리고 나무가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하면은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이 되면 질소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세분화 시켜서 저 같은 경우는 초기 질소, 중기 질소, 후반기 질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3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맥스를 다 저희 정목반에서 시켰지 않습니까? 비료로 정기 비료와 후기 비료 그것만 잘 줘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정기 비료는 비료 성분이 17 이상 줘도 아무 무방합니다. 20 이상 줘도 우리가 21-17, 17 이렇게 복합 비료를 우리 수도장용으로 많이 보잖아요. 블루베리도 봄에는 4월달에는 그걸 줘도 무방합니다. 네, 노지에서 알갱이 비료를 써도 되느냐, 그 21-17, 17을 써도 되느냐 질문을 많이 해요. 써도 됩니다. 대신 석회성과 완효성이 있어요. 근데 그 비료는 석회성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줘야 됩니다. 조금. 나무가 어리면 더 조금 줘야 되고 나무가 크면 조금 더 주는데 그걸 과용을 해버리면 비료 해를 입습니다. 완효성은 비료 해를 안 입지만 석회성은 비료 해를 입습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정량 조금씩 주는 거. 단 한 번 비료요? 단 한 번 비료는 제가 어떤 비료인지 뭔지 완효성인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수도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화분 같은 경우는 질소를 어느 정도 줘야 처음에 양도 중요하니까. 그람수로 말씀드릴까요? 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반컵이다, 반컵. 알갱이 비료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질소 말하죠. 아니요, 21-17, 17. 복합. 네, 복합으로 지금 어려워 슈퍼 같은 거. 네. 20-17, 어서오세요. 17. 우리가 종이컵 있죠? 종이컵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종이컵은 다들 보시니까. 자, 종이컵에서 절반에서 그 절반. 4분의 1. 네. 그걸 골고루 뿌려주시면 절대 그 이상을 뿌리시면 효과가 더 보시려고 하시다가 전체 나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비료는 절대 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갱이 비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목반에서 공동 구매한 파맥스를 말씀드리면 파맥스는 관주형이에요. 관주형이고 파맥스도 석회성입니다. 그리고 절대 파맥스도 배율이 있어요. 배율이 1000배 이하로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1000배 이하로는 하지 마시고 1000배 이상으로 주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1000배 이상으로
얼만큼을 쓰느냐. 내가 물 1톤에 1kg를 주는데 1000배거든요. 물 1톤이 1kg가 1000배예요. 이 1000배가 이 나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료를 이해하시면 내가 나중에 또 이제 심화되는 부분들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심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아, 물 1톤에 1kg가 1000배더라. 그러면 자 1500배, 2000배 썼을 때 내가 물을 날마다 주는다. 날마다 타서 톤에 500g. 한 2000배로 해가지고 날마다 물을 줘서 쓰시져요. 연하게 계속 꾸준히 공급하겠다. 이러면 2000배씩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2, 3일, 3, 4일 간격으로 주겠다. 그러면 1000배를 지키세요. 1000배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은 그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물 1톤에 1kg, 5톤에 5kg. 내가 3일,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비료를 준다. 그런 그 기본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료는 다 이렇게 쓰는 비료들이 다 틀려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구매했던 파맥스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아까 알갱이는 또 노지에 사신 분들은 알갱이 비료 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유박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박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써도 무방합니다. 대신 유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유박은 질소 전량이 4%. 4%에서 미만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주고 다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반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유한 있죠. 그 유박을 쓰신 분들은 유한을 초반에는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 유한. 유한. 컵으로 얼마 좀. 그건 유한은 물에 녹여서 반주소. 네. 근데 그냥 뿌리면 안 되고. 네. 아니, 그냥 뿌려도 상관없어요. 됩니다. 네, 살짝.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예, 유한은 거의 질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은 절대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지 않고 질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부려서 내가 좀 더 키우겠다라고 하면 블루베리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잘 키우고 잘 이렇게 돈을 버는 길은 뭐냐면, 블루베리가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쉽게 말해서 네. 컵에 몇 분이 원래 그러고 해서 그걸 제일 머릿속에 선택한다고요. 이제 조금 4분의 1만 해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4분의 1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주로 많이 사용하는 파맥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알갱이 비료, 그 다음에 유박. 유박에서 이제 뿌려놨는데 유박은 언제 뿌려야 되느냐. 유박은 분해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분해가 돼요. 유박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분해가 돼서 양분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리 겨울에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봄에 분해가 돼서 빨리 흡수가 되도록 미리 겨울에 해놓으셔도 무방해요. 근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 비료는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4월 달에 잎이 나올 때 그때 쓰시라고. 비료하고 유박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유박은 겨울에 줘도 무방합니다. 겨울에. 네, 무방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잎이 나오지 않을 때 비료를 주면은 그냥 돈을 그냥 없애는 겁니다. 나는 좋은 점이 있어. 그리고 블루베리는 한 가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블루베리는 뿌리에 양분을 저장을 못해요. 다른 나무들은 뿌리를 그때그때 안 줘도 저장이 돼 있는
뿌리가 저장이 돼 있어서 필요할 때 올려 보내거든요. 근데 블루베리는 아까 다 아시겠지만 잔뿌리, 수염뿌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떠는 생각 잠깐 다 아시잖아요. 저장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줘야 돼 그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블루베리를 미리 예약을 해야지. 아까 우리가 그 수가 많아요. 1000배, 2000배 제가 말씀드린 게 2000배로 해서 알마다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1000배에서 2, 3일 간격으로 주는 것보다 연하게, 농도를 연하게 매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물이 가는 거야. 물 줄 때마다, 매일 물 줄 때마다 어디로 갈까요? 2000배씩, 또 2500배씩 매일 물을 많이 주는 사람은 또 농도를 더 많이 올려서, 물을 적게 준 사람은 적당한 그 농도를 해서 이렇게 주시면 블루베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신경 써준 만큼 여러분들한테 소득을 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이렇게 가지치면서 이제 비료를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쓰는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그램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그램 수를 잘 몰라요. 이렇게 재질 못하니까 제가 아까 컵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컵에 보통 다 그게 그 그램 수가 맞춰져 있어요. 보통 20 내지 30g, 30g에서 한 40g 정도. 절대 그 알갱이 비료, 석회성 비료가 써도 되는데 지켜서 쓰시라는 거. 석회성은 그 알갱이뿐만 아니라 석회성은 농도가 지려버리면 바로 블루베리 뿌리에 해를 입습니다. 유박을 주고 나서 교환이라든가 뭐를 예. 계속해서 주변으로 상황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예. 예. 유박이 이제 꺼지면서 예. 그렇죠. 유박은 우리가 그 유기질이 오랫동안 좀 그 분해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 비료를 조금씩 이렇게 줘라, 그런 취지에서 주는 거고요. 부족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질소 전량이 너무 유박에 부족하니까 질소를 유한으로 좀 대체해서, 좀 봄에는, 초봄에는 이렇게 우리가 4월달 봄에는 유한을 좀 많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인상가리가 필요하니까 인상가리로 적정하게, 질소는 좀 낮추고 아까 유한은 좀 아까 많이 넣었던 부분들을 좀 줄여가면서 적정하게 그 맞춰주는 겁니다. 12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뉴얼을 쉽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밴드나 성무님한테 자료를 조금씩 이렇게, 너무 많이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자,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우리 총무님한테 제가 그 자료를 내가 공유할 거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우리가 그 총무님이 만들었어요. 예, 밴드 우리 대신 우리 회원님들도 밴드 손자 손녀들한테 밴드 그 물어보시고 가입하셔서 그 밴드에서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정보를 거기서 좀 많이 좀 얻으시고요. 또 정보를 올려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 진짜 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좀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 정목관이 우리 회원분들이 서로 다 합심해서 서로 소득을 높이는 게 제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강사님 좀 쉬었다 합시다. 지치니까. 예. 저 밴드에 연락처 다 있습니다. 네네. 쉬었다 해요. 네. 이쪽에 하세요. 네, 이상으로 저희 볼리베리 장목반 전정 겸 12 영양제 같이 기억을 했습니다. 좀 전에 했던 그 나무는 나무 비해서 꽃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저희는 이제 따서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꽃눈을 살리고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 같으면은 더 이렇게 더 쉴 건데 이 정도로 너무 또 과하게 치면 지금 여기 저 농장주가 병원 입원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이 농장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들레 불비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